이게 예단이야? 정성으로 밥 먹고 사니?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들고 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져온 예단 목록을 찢어 얼굴에 뿌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친정에서 뭘 배워 먹었길래 이 모양이야? 너희 부모는 딸년 하나 교육 안 시키고 뭐 했어? 며느리의 머리가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동안 남편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짐승 취급하며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 이 여자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무남동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 천장 구석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이 모든 폐륜을 지켜보는 CCTV가 있다는 사실조차도요. 이런 현실보다 더 잔인한 사연들, 그리고 그 속의 숨은 반전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두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건드린 시어머니의 처참한 최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급 한정식집 2층 룸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지안이 정성껏 예약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예단 목록을 본 명숙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종이를 집어들어 찢어버리듯 구겨 던졌어요. 이게 뭐야? 고작 이것밖에 안 돼? 명숙의 목소리가 룸 안을 쨍하고 울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단 목록엔 정성껏 고른 물건들이 적혀 있었지만 명숙의 눈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들 뿐이었죠. 시어머님, 제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정성을 담아. 정성? 정성으로 밥 먹고 살아?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런 쪼잔한 걸 들고 와? 명숙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지안의 구두 옆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안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어요. 명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안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지안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이것도 교육이 안 되어 있네. 친정에서 뭘 배워 먹었길래 이 모양이야? 명숙이 지안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댔습니다. 지안의 목이 꺾일 듯 흔들렸어요. 통증에 지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입술을 악물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친정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워? 명숙의 입에서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지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험한 말들이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명숙이 마침내 손을 놓자 지안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룸 구석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작은 CCTV가 달려 있었고 빨간 녹화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안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 그는 지안에게 수없이 맹세했었죠. 지안아, 난 가진 거 없어도 너한테만은 따뜻하게 해줄게. 평생 너 편이 되어줄게. 하지만 지금 민호는 어머니가 약혼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기 싫다는 듯 일부러 고개를 돌린 것인지도 몰라요. 지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 씨. 지안이 작게 불렀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숙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실망한 거야. 당연하지. 이런 꼴을 보이니.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CCTV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지아는 아버지 서태준에게 찾아갔습니다. 서태준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지만 딸 앞에선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아빠,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서태준이 딸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힘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결혼식 때 신분을 숨겨주세요. 지아나, 제발이에요, 아빠. 전 아빠 딸이 아니라 그냥 서지안으로 살고 싶어요. 서태준은 한참을 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원한다면. 결혼식 당일 서태준은 안면 마비 치료를 핑계로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낡은 양복을 입고 혼주석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어요. 신부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가 봐. 옷도 저렇게 낡았네. 형편이 안 좋은가 보지. 명숙은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돈을 흉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 노인네 좀 보세요. 딸 시집 보내는 날에 저게 뭐예요? 재수없게 인상까지 쓰고 앉아있네. 옆에 있던 친척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렸어요. 그래도 사돈인데. 사돈은 무슨.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킬 거예요. 명숙의 목소리는 혼주석까지 들릴 만큼 컸습니다. 서태준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지안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서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지안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하객석의 명숙은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서태준의 눈빛조차 비웃고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안이 절을 올리려고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명숙이 쟁반에 담긴 밤과 대추를 집어들더니 지안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친정에서 예의범절도 제대로 못 배웠네. 시집에서라도 다시 가르쳐야겠어. 밤 하나가 지안의 이마를 맞췄어요. 따끔한 통증이 퍼졌지만 지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절을 마쳤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안은 명숙에게 호출당했어요. 며느리, 이리 와봐. 거실에 나가자 명숙이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던졌습니다. 입주 도우미는 내보냈어. 이제부터 내가 다 해. 예. 하지만 저도 출근을. 출근? 결혼했으면 집안일이 우선이지. 어디서 직장이 더 중요해?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방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안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하자 거실에서 명숙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맞아. 며느리 기 완전히 죽여놨어. 이제 꼼짝 못해. 명숙이 친구에게 전화를 건 목소리였어요. 처음이 중요하잖아. 확실하게 눌러놔야 나중에 편해.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웃음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지안의 손이 접시를 움켜쥔 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주방을 채웠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민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내려간 지아는 쌀을 씻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시아버지가 원하는 생선구이, 민호가 먹는 계란말이까지 6시가 되기 전에 상을 차려야 했어요. 며느리, 국이 왜 이렇게 짜? 명숙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드릴게요. 다시 끓이긴 시간 없어. 그냥 먹어. 넌 이것도 먹어. 명숙이 자신이 먹다 남은 반찬 그릇을 지안 앞으로 밀었습니다. 식어서 굳어버린 나물과 반쯤 먹은 생선이었어요. 지안은 그것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서둘러야 했어요. 회사는 9시까지였지만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10,000원이었습니다. 지아는 명숙이 남긴 음식을 몇 숟가락 떠먹고 가방을 들었어요. 퇴근 후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밤 11시가 넘어서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지안을 불렀어요. 지안아, 통장 좀 내놔. 통장? 응, 월급 통장. 어머니한테 맡기기로 했어. 지안은 민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왜 제 월급 통장을 어머님께? 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하시잖아. 불려서 돌려주신대. 우리 집 살 돈도 모아야 되고.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안의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여보,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제 돈인데. 제 돈? 결혼했으면 우리 돈이지. 왜 자꾸 선 그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번 건데 제 명의 통장이잖아요. 야, 너 지금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어머니 무시하는 거고.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뒤로 물러섰어요. 결국 지아는 통장을 내줬습니다. 명숙은 통장을 받아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래야 며느리지. 시집 식구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거야. 다음 주 주말이었습니다. 명숙이 백화점에 가자며 지안을 끌고 나왔어요. 며느리, 가방 들어. 명숙은 명품관을 돌아다니며 핸드백과 지갑,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아는 쇼핑백이 든 손이 저려올 때까지 뒤를 따라다녔어요. 백화점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고객님, 따님이신가요? 명숙이 지안을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따님은 무슨,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나 다름없죠.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쇼핑백을 든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지안의 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어요. 지안은 명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오전에 잠깐 친정 어머니 산소에 다녀와도 될까요? 산소? 무슨 산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기일이라서요. 명숙이 TV 리모컨을 던지듯 탁자에 내려놨어요. 안 돼. 내일 손님 오시는데 집에서 음식 준비해야지.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중요해. 시집 식구가 우선이야, 우선. 명숙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다만 주먹을 꽉 쥔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하나씩 꺼내 거실, 부엌, 명숙의 방 앞 복도, 현관에 몰래 설치했어요. 민호는 술을 마시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이었어요. 지안은 집에 돌아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있어야 할 봉투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몰래 챙겨준 용돈 5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지안은 서랍을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뭘 찾아? 뒤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안이 돌아보자 명숙은 팔짱을 끼고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가방 보셨어요? 봤지. 뭐 숨긴 거라도 있나 싶어서 확인했어. 그럼 안에 있던 돈은요? 명숙이 빙그레 웃었어요. 아, 그거 생활비로 썼어. 어차피 시댁돈인데 뭐. 그건 제 친정 아버지가 주신. 친정? 친정은 이제 없어. 시집이 내 집이야. 내 돈도 다 시집 돈이고. 명숙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주저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안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제 말씀 믿으셔야죠.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제가 줄이 닿아 있다니까요. 지안의 손이 멈췄어요. 비서실장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 실장님, 정말 확실한 거죠? 명숙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물론이죠. 서태준 실장님하고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니까요. 지아는 설거지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인허가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아는 과일을 깎아 쟁반에 담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과일 갖다 드렸습니다. 명숙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손님 계신데 눈치 없이 왜 들어와? 나가.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라 불린 남자는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단정한 외모였지만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어요. 지안은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지안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명숙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불법 청탁을 시도하다니. 지아는 사진첩을 덮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몇 가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회사를 빠져나와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던 명숙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던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식당 사장은 지안을 알아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때 그분. 무슨 일이신지. 그날 CCTV 영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손님 사생활 문제도 있고. 지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증거예요. 사장은 지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USB에 담아드릴게요. 지안은 USB를 받아들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녁 8시 시댁 거실엔 또다시 김 실장이 찾아와 있었어요. 명숙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옆 탁자 위엔 검은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쇼핑백 안엔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김 실장님, 이번엔 확실한 거죠? 서 실장님 만날 수 있는 거 맞죠? 명숙이 쇼핑백을 김 실장 쪽으로 밀며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쇼핑백을 슬쩍 열어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내일 저녁 일정 잡아놨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명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바로 그때
주방에서 지안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차 가져왔습니다. 지안은 탁자 위에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김 실장이 지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님, 지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태준 실장님이 내일 만나신다고요? 그렇다네. 김 실장이 순간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 실장님은 오늘부터 사흘밤 나흘 동안 대통령 방미 수행 중이신데요. 어떻게 내일 만나시나요? 지안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찻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청와대 공식 일정이에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죠. 지안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대통령 순방 일정이 떠 있었습니다. 명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숙의 손이 날아와 지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지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내가 뭘 안다고. 명숙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지안의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 실장이 황급히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딜 가? 명숙이 김 실장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 실장은 재빠르게 몸을 돌렸어요.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김 실장은 돈을 들고 그대로 도망쳐 버렸어요. 이게 다 내 짓이야. 내가 망친 거라고. 명숙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안이 손을 내밀었지만 늦었습니다. 명숙이 화분을 지안에게 내던졌어요. 화분이 지안의 다리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지안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깨진 화분 조각이 지안의 종아리를 찢었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그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년. 명숙이 거실 구석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향해 휘둘렀어요. 지안은 재빠르게 몸을 숙였습니다. 골프채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지안은 명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손 안 놔. 명숙이 발악했지만 지안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프채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졌어요.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야야. 명숙이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우리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안이 다가가려 했지만 명숙은 손을 휘저으며 막았습니다. 오지 마. 내가 날 죽이려 했어. 다 봤어. 명숙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응급실이었어요.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명숙은 침대에 누워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민호야, 내 마누라가 날 죽이려 했어. 골프채로 때리고 화분을 던지고. 뭐라고요? 민호가 고개를 돌려 지안을 노려봤어요.
지아는 구석에 앉아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피가 붕대를 적셔 붉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어요.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손을 들다니. 민호가 지안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제가. 입 닥쳐. 변명하지 마. 어머니가 고소하시겠대. 민호의 손가락이 지안의 얼굴을 가리켰어요. 지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숙은 깁스를 한 다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글과 함께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입니까?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에게도 단체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조카야, 고모가 며느리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병원에 있으니 면회 좀 와줘. 오후가 되자 지안의 회사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 며느리 서지안을 처벌하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회사에서 내쫓아라. 회사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맨날 조용하더니 집에선 시어머니를 때렸대. 지아는 로비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지안 대리님,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세요. 지아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지아는 가방을 열고 USB를 꺼냈어요. 한정식 집 CCTV 영상이 담긴 USB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켰어요.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녹음기에서 전송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안은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내릴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지안은 작은 캐리어에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과 서류 봉투, 그리고 USB와 핸드폰.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안이 현관으로 나가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가? 나갑니다. 뭐, 지금 가출하겠다는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가출이 아니에요. 이혼할 겁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이혼? 내가? 웃기지 마. 넌 아무데도 갈 데 없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안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야, 서지안. 민호가 소리쳤지만 지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밤거리는 쌀쌀했어요. 지안은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숙이 벌인 소동으로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으니까요. 지아는 결국 아버지 관저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지안 양?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안이 고개를 돌리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태준 실장의 수행비서관 박 비서관이었어요. 박 비서관님, 지금 왜 여기 계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박 비서관이 다가와 지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터진 입술과 뺨의 멍자국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다 갈게요. 지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지안의 다리를 봤어요. 바지 밑으로 비쳐 보이는 붕대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실장님께 연락드려야겠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지안이 박 비서관의 팔을 붙잡았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제발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 비서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세단이 공원 앞에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서태준이 내렸습니다. 지안아. 서태준이 달려와 딸을 안았어요. 지안의 몸이 아버지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아빠,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아빠, 진정해요. 전 괜찮아요. 지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그 집으로 가서. 안 돼요. 지안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가 나서면 안 돼요. 권력으로 누르면 전 평생 아빠 힘으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제가 직접 할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태준은 딸의 그 눈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차 안에서 지안은 박 비서관에게 부탁했습니다. 박 비서관님, 김 실장이라는 사람 찾을 수 있어요? 김 실장이요? 시어머니한테 접근했던 브로커예요. 청와대 인맥을 사칭한 사기꾼이에요. 박 비서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김 실장은 허름한 여관방에서 붙잡혔어요. 명숙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도박을 하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여관 로비에서 김 실장을 마주했어요. 김 실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지안의 목소리에 김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사기 전감한 3건이더군요. 지금 수배 중이고요. 저기요. 선택권을 드릴게요. 감옥 가든지 아니면 제 말을 듣든지. 지안이 김 실장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이게 뭔데요? 시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하세요. 서태준 실장이 주최하는 자선 후원 파티 VIP 티켓을 구했다고요.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는 후원금 명목으로 최대한 많이 받아내세요. 그 돈은 압수하고 당신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해드릴게요. 지안의 제안은 명확했어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명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저 김 실장입니다.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내 돈 들고 도망쳤잖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요. 대신 더 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기회? 명숙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어요. 서태준 실장님이 다음 주에 자선 후원 파티를 여신다는데 VIP 티켓을 구했습니다. 정말? 네. 그날 상류층 인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거기서 실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명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얼마야? 후원금이 2억입니다. 2억?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삼켜버렸어요. 알았어. 준비할게. 전화를 끊은 명숙은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2억 원. 명숙은 그 돈을 김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사모님, 파티 당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돈 가방을 받으며 말했어요. 명숙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확실한 거지? 물론입니다. 며칠 후
명숙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드레스를 골랐어요.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였습니다. 명숙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돌아보며 웃었어요. 민호야, 이번 파티에서 서 실장 눈에 들면 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야. 민호도 신이 났어요. 정말요, 어머니? 그럼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 편이 되는 건데 뭘 못하겠어. 명숙은 거실에 앉아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한 통의 문자를 보냈어요. 너는 집에서 반성문이나 쓰고 있어. 감히 우릴 망신 주려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파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명숙과 민호는 최고급 리무진을 렌트했어요. 명숙은 드레스를 입고 민호는 턱시도를 차려입었습니다. 자, 출발. 리무진이 호텔로 향했어요. 그 뒤를 따라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차 안에서 지아는 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진한 남색 드레스였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단아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지안의 멍 자국을 정성스럽게 가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가씨. 지아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박 비서관님. 네, 아가씨. 시작합니다. 호텔 입구에 명숙과 민호가 도착했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은 명숙은 턱을 치켜들고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상류층인 양. 초대장 확인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명숙이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보안 요원은 초대장을 확인하고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명숙은 의기양양하게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와, 대단한데?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명숙은 샴페인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이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숙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덫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파티장 한쪽에서 지안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아버지 서태준의 팔을 잡고 지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파티장 중앙 무대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천천히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명숙은 샴페인 잔을 든 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파티장을 채웠습니다. 명숙도 열심히 손뼉을 쳤어요. 오늘 이 자리는 청와대 서태준 비서실장님께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마련하신 자선 후원의 밤입니다. 명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서태준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최자이신 서태준 비서실장님과 그분의 무남 동료이신 외동 따님을 모시겠습니다. 명숙이 민호의 팔을 꽉 잡았어요. 민호야, 저분이 딸이 있대. 너 나중에 인사 잘해. 민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은 서 실장의 딸이 누구일지 궁금했어요. 아마 자신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겠죠. 핀 조명이 2층 계단 위를 비췄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우아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태준이 딸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진한 남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고개를 들고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명숙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여자의 얼굴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서지안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명숙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명숙을 쳐다봤어요. 아, 아니야. 저건 우리 며느리잖아. 명숙이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지안아? 지안과 서태준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딸 서지안과 함께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지안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조명 아래 지안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명숙의 다리가 풀렸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사기야. 내 며느리가 왜 저기 있어? 명숙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파티장의 시선이 일제히 명숙에게 쏠렸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저래? 명숙은 사람들을 해치고 무대 앞으로 달려갔어요. 서지안, 당장 내려와. 내가 감히 어디서 사기를 쳐?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발악했어요. 손 치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저 여자 시어머니야. 서 실장하고 사돈 맺을 사람이라고. 명숙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네요. 지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명숙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내가 시어머니라니까. 경호원 2명이 명숙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명숙이 몸부림쳤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서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나는 저런 범죄자와 사돈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서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파티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범죄자? 범죄자는 무슨... 내가 뭘 잘못했어. 명숙이 발버둥 쳤습니다. 지안이 단상에서 내려와 명숙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하이힐을 신은 지안은 명숙보다 한 뼘 더 컸습니다. 지안은 명숙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회하실 거라고.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 이년아, 계획한 거였어?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끌어내세요. 지안이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명숙을 들어 올리듯 끌고 갔어요. 나라고. 내가 청와대에 고발할 거야. 너희 다 죽었어.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무대 쪽으로 달려왔어요.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저희가... 서태준이 손을 들어 민호를 막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장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안이 남편이... 남편? 서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 딸을 학대하고 방관한 자가 감히 남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경호원들이 민호도 붙잡았어요. 민호는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아, 제발. 우리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지아는 민호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민호도 명숙과 함께 파티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파티장 문이 닫혔어요. 사회자가 다시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작은 해프닝이 있었네요. 이제 다시 파티를 계속하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금방 소란을 잇고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어요. 서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지안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파티장 방, 명숙과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명숙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민호는 넋이 나간 채 벽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호텔 로비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명숙 앞에 섰어요. 최명숙 씨 맞습니까?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공갈 미수,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명숙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어요. 안 돼. 이건 오해야.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명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함께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파티장 안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는 게 보였어요. 지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아빠. 서태준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지아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명숙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겨우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민호가 급하게 돈을 긁어 모아 보증금을 냈던 겁니다. 경찰서 앞에 나온 명숙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눈 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절대로. 명숙이 이를 갈았어요. 민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는 게.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명숙이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민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명숙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SNS에서 알게 된 인터넷 방송 BJ였어요. 여보세요? 저 어제 말씀드렸던 최명숙이에요. 아, 네. 그 건으로 연락하신 거죠? 맞아요. 제가 직접 나가서 인터뷰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스튜디오로 오세요. 전화를 끄는 명숙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어요. 오후 2시 허름한 건물 지하 스튜디오였습니다. BJ는 명숙을 카메라 앞에 앉혔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가 순식간에 몇천 명씩 늘어났어요. 저는 최명숙입니다. 며느리한테 당한 억울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명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평범한 집안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청와대 비서실장 딸이었어요. 댓글창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대박, 이거 진짜예요? 금수저 며느리의 갑질인가? 시어머니 불쌍하다.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를 무시하고 폭행했습니다. 명숙이 소매를 걷어 올려 멍 자국을 보여줬어요. 사실은 자신이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였지만 그런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BJ가 화면을 틀었어요. 식당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명숙이 먼저 화분을 던진 장면은 잘려나가고 지안이 명숙의 팔을 잡는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세요. 며느리가 저를 밀쳐서 넘어졌어요. 허리가 부러질 뻔했다니까요. 시청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폭행이잖아요. 권력자 딸이라고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불쌍해 유유. 방송이 끝나고 1시간도 안 돼 영상이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서지안이 올랐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딸, 시어머니 폭행 의혹 금수저, 며느리의 갑질, 현대판 고려장인가, 권력의 그늘, 학대당한 시어머니의 눈물. 서태준의 정적들이 움직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서태준 비서실장은 즉각 사퇴하라. 가족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논하는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비서실장 해임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지안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현관문 앞을 가득 메웠어요. 서지안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말 시어머니를 폭행하신 겁니까?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은 게 사실입니까? 지안은 커튼을 내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번호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실이었습니다. 서태준은 책상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TV 화면엔 명숙이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며느리가 시어미를 때렸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명숙은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주변엔 명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태준의 주먹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박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기자회견을 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겠어. 당장 준비해. 잠깐만요, 아빠. 문이 열리고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서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안아, 여긴 왜? 아빠가 나서면 안 돼요.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것들이 너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잖니. 그래서요. 아빠가 나서면 권력 남용 프레임에 갇혀요. 저걸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안이 TV를 가리켰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지안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열었어요. 전 준비되어 있어요. 폴더 안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 CCTV 원본, 집안 곳곳에 설치했던 녹음기 파일들, 그리고 명숙과의 통화 녹음까지. 서태준이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네.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지안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모든 자료 전달하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안은 명숙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이 받았어요. 뭐야, 내가? 어머님,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거짓말 그만하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기회? 웃기지 마. 너 이제 끝났어. 온 국민이 너를 욕하고 있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어요. 50억 내놔. 그리고 빌딩 한 채.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50억이요? 그래. 청와대 비서실장 딸이면 그 정도는 있잖아. 안 그럼 난 멈추지 않아.
지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전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뭐, 야, 지안이 전화를 끊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잘렸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명숙의 모습이 뉴스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서태준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조심해라, 지안아. 걱정 마세요, 아빠. 전 이미 이겼어요. 지안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숙은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봤지, 민호야? 내가 이기는 거야. 전혀는 이제 끝이야.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TV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지안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뭐가 걱정이야? 증거도 다 있고 여론도 우리 편이잖아. 명숙이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몰랐어요. 자신이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호텔 컨벤션홀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방송사 중계차들이 호텔 앞을 가득 메웠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뭐래요? 서지한 씨가 직접 나온다던데. 이거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단상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측면 문이 열리고 지안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지안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어요. 지안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지안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에 대한 많은 오해와 허위 사실이 유포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안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정식집 룸 안이었습니다. 명숙이 물컵을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어서 명숙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지안이 바닥에 쓰러지고 명숙이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 여자 친정 부모는 뭐 하는 것들이야.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워. 명숙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갔던 식당의 원본 CCTV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완전한 영상이죠. 지안이 말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가정집 거실이었습니다. 명숙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멀쩡하게 걷는 모습이 나왔어요. 야, 민호야. 이번에 한몫 제대로 챙기자. 명숙이 민호와 함께 웃으며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깁스는 가짜로 하고 휠체어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야. 어머니 대단하세요. 민호와 명숙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킥킥거렸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제 시댁 거실에 설치한 홈캠 영상입니다. 명숙 씨는 아무 부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명숙이 화분을 던지는 장면이었어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명숙이 먼저 김 실장을 의심하는 지안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화분을 집어 던지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밀친 게 아닙니다. 골프채를 빼앗으려다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넘어지신 겁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이건 어제 명숙 씨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스피커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0억 내놔. 그리고 빌딩 한 채.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50억이요? 그래. 청와대 비서실장 딸이면 그 정도는 있잖아. 안 그럼 난 멈추지 않아. 홀 안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이것이 명숙 씨의 진짜 목적입니다. 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인 공갈이었습니다. 지안이 마이크를 꽉 잡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부터 지속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스크린에 지안의 상처 사진들이 떴어요. 터진 입술, 멍든 뺨, 찢어진 다리. 병원 진단서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의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의 기록입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어요. 지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다만 학대를 당하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권력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 또한 권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안의 마지막 멘트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났어요. 그럼 SNS에 올라온 영상들은 모두 조작이었습니까? 네. 편집된 영상입니다. 원본과 비교하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민호 씨와는 이혼 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아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서태준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지아나.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아는 아버지 품에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검찰청 앞이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만행을 처벌하라. 그때 누군가 핸드폰을 명숙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보세요. 핸드폰 화면엔 지안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 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휠체어 쇼였대. 사기꾼이네. 돈 뜯어내려고 한 거래.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숙은 당황해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명숙을 바라봤어요. 멀쩡하게 서 있는 명숙을. 걸을 수 있잖아. 완전 사기꾼이네.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명숙은 황급히 다시 휠체어에 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명숙 씨 맞습니까? 저기요. 공갈 미수,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명숙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안 돼. 이건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명숙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꼴 좋다. 사기꾼 잡혀가네. 명숙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네. 꽃뱀 가족 디귿디귿. 서지한 씨 정말 억울했겠다.
청와대 비서실장 딸인데도 참고 증거 모았다는 게 대단함.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민호의 회사에도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법인 카드 내역을 전수조사했어요. 박민호 대리, 이거 설명 좀 해보시죠. 업무와 관련 없는 유흥업소 지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건 공금 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징계 해고를 당했어요.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는 민호의 얼굴은 비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들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호 씨 맞습니까? 사기 방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동행 부탁드립니다. 민호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청와대 비서실장 딸 학대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 알고 보니 계획적인 공갈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최명숙 씨와 박민호 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화면에 명숙과 민호가 경찰차에 실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아는 아버지 관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태준이 차를 내왔어요. 이제 좀 쉬어라, 지아나. 네, 아빠. 지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지아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어요. 지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최명숙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숙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거짓 영상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죄가 명백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이에 피고인 최명숙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판사님. 명숙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건 억울하다고요. 며느리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교도관들이 명숙을 붙잡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나요.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가 나쁜 년이라고. 명숙이 발악하며 끌려나갔어요. 법정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명숙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어요.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호의 차례였어요. 민호는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정장 대신 수의를 입은 모습이 비참해 보였어요. 피고인 박민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안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민호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지안이 걸음을 멈췄어요.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결혼식 날 제가 학대당할 때, 어머니가 폭행할 때, 그때마다 당신은 외면했죠. 지안이 민호에게서 고개를 돌렸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처리됐어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아는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민호는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일주일 후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아는 위자료 3억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아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정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액 기부했어요. 뉴스에서 그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서지한 씨, 위자료 전액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댓글창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멋진 분이네요. 저런 사람이 진짜 귀족이지. 응원합니다. 지아는 서서히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명숙은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지한 씨,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창업. 자수성가 CEO로 화제. 화면엔 밝게 웃는 지안의 모습이 나왔어요. 새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숙은 TV를 보며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아, 이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명숙은 차가운 독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편 민호는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시멘트 자루를 날랐어요. 야, 새로운 놈. 빨리 못해?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퇴근 후 민호는 허름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지하방이었습니다. 민호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마셨어요. 핸드폰을 꺼내 지안의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안의 모습. 지안아, 미안해.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소주잔에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호는 술에 취해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아, 앞 좀 봐.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서지안, 내 마누라. 민호가 횡설수설했어요. 뭐야, 이 미친놈. 행인이 민호를 밀쳤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안의 회사는 승승장구했어요. 유명 건축가들과 협업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회사 론칭 파티가 열렸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 루프탑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지안은 샴페인을 들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지안은 우아하고 당당했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건배를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만든 성과예요. 지안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수수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관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지안 씨. 박 비서관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안이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박 비서관님. 이제 비서관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박준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러셨구나. 둘은 자연스럽게 루프탑 난간으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 잘 이겨내셨네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박 비서관님, 아니 준혁 씨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천만에요. 지안 씨가 스스로 해낸 겁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공기 중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면 좋겠네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눈빛에 따뜻함이 번졌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밤하늘에서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의 딸이라는 타이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지안.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했어요. 지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파일 폴더를 열었어요. 그동안 모아뒀던 녹음 파일들이 수십 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의 욕설, 폭행 상황, 협박 통화. 악몽 같았던 날들의 기록이었어요. 지아는 한참을 그 파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아는 주저없이 얘를 눌렀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모든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지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혁이 옆에서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송이가 지안의 머리카락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파티장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들어가실까요? 박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지안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둘은 함께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빛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밤하늘엔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얗고 깨끗한 눈이 마치 지안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창밖 풍경 위로 보이지 않는 자막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지아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지안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우트로. 지안 씨의 통쾌한 복수극 어떠셨나요? 명숙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과 배경 앞에 무릎 꿇는 모습에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복수가 아니라 지안 씨가 되찾은 자유와 미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배경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비참하게 추락했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버텨낸 지안 씨는 보란 듯이 더 높게 비상했으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은 그들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지금 혹시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안 씨처럼 긴 겨울 끝에 반드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청량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